오늘은요, 북한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는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뭐 이렇게 잡아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동영상도 많고 지금 많잖아요. 북한과 한국이,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한국에 취업난이 많다는 둥,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개발할 데가 없어서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걸 다시 부시고 지을 수 없으니까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다 갈아줘야 되고, 네 번째는 북한에 묻힌 자원들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중국이 빼앗기 전에 우리가 취해서 개발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그죠?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더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실제로 제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이제 콜스들을 듣게 되었거든요. 콜스를 듣는데 이 콜스가 좀 약간 많이 읽어야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달리 도서관을 갈 일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혼자 도서관을 가면은 다 좋은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화장실을 가야 될 때 누가 짐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좀 짐을 지켜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주로 이용했던 그 도서관이 좀 도둑이 많거든요. 근데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털리거나 뺏기면은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스터디 파트너를 구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연수생이나 유학생들 또 그리고 또 이민자들도 많이 접속을 하는 그 사이트에 제가 이제 글을 올렸죠. 공부 같이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2명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명하고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지금부터 K 양이라고 할게요. 예. 제가 신분을 밝히거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K 양을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아주 어린 앳된 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어학연수를 오기로 이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했나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여기 캐나다에 와서 같이 이제 방 렌트를 해가지고 연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K 양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과는 달리 같이 온 친구들은 이제 맨날 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이제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친구들끼리 다툼이 잦아져가지고 결국 이 K 양은 집을 나온 거죠. 그 집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 친구를 이제 잘 달래주면서 일단 그날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러 갈 때 저는 짐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좀 이제 가까워지고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해주냐면은 이제 중국과 무역을 크게 하던 어머니하고 전문직업이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 K양이 태어났는데 평양에 살았더라고요. 평양에서.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어머니가 중국
미국하고 무역을 크게 하고 막 보따리 장수 이런 걸 했었는데 굉장히 시각이 트인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더라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막 한국 영화나 CD,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온 거예요. 몰래 갖고 와서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얘기로는 평양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평양에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뭐 CD 이런 걸 돌려보는 모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뭐 칠공준이 어쩌냐면서 7명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뭐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보는 모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김일성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정도를 다니는 중에 어머니하고 같이 강을 건넌 거죠.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어머니는 잡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만 이제 북한 국경 그 접경 지역에 중국 있잖아요.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접경 지역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서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곳에서 있다가 몇 번의 위기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간 거죠. 예.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정원에서 뭐 이게 신분 조사 같은 걸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 입소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런 교육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요. 하나원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처럼 고아 같이 돼버린 애들이 4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고아죠. 엄마랑 자기랑 강 건너다가 엄마는 잡혔으니까 자기도 뭐 고아나 다름없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자기같이 그런 고아 같은 애들 3명 그래서 본인까지 해가지고 4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이제 자기 빼고 그 3명은 지금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친구가 검정고시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뭐 낮에는 무슨 파리바게뜨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알바 뛰면서 그래서 서울 시내 소재 대학 여대를 들어갔어요. 여대를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임대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 임대 아파트 살면서 임대 아파트 생활비는 자기가 일해서 벌고 그리고 뭐 필요한 비용도 벌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 했더라고 악착같이. 그래서 뭐 지원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남한에 오게 되면 한국에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니까 정신세계가 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배급제인데 공산주의와 이 배급제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세계관이 자본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 본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다가 막 주인하고 싸우고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다가 막 주인 얼굴에다가 막 집어던지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한 몇 년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년에서 한 3년 정도 약간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고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그런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탈북을 해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탈북을 해도 이제 깡촌 출신하고 평양 출신이 좀 약간 적응력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가 그 옛날에 이제 갖다 준 뭐 한국 영화, 드라마, CD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적응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탈북을 했어도 진짜 평양에서의 그 북한에서 깡촌 출신이나 아주 시골 출신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어려움을 겪다가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탈북은 했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뭐 바람에 나는 겨같이
그냥 살게 되는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랬더니 K양이 이제 K양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관찰 또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내렸던 결론 같은 것들이 뭐였냐면은 일단 탈북자 멘탈은 이게 사선을 넘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하고 굉장히 달라요. 목숨을 걸어본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남녀노소든 애어른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굉장히 어떤 다른 멘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 캐나다에 왔을 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신이 생활하던 그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고 그 다음에 학교는 휴학을 하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는 자신의 본명 이건 근데 H로 시작하는 성씨였어요. 자신의 본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그 이름으로 난민 신청을 한 거죠. 예.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는 지원금도 계속 받으면서 임대 아파트는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렌트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이중적 편법들이 이제는 캐나다 정부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탈북을 해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적어도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런 편법들이 많이 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친구가 이곳에서 적응하는 게 또 만만치 않은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에서 적응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기껏 이제 공산주의와 배급으로 직조된 그 머릿속의 사고방식과 이런 거를 자본주의로 바꾸는데 오래 걸렸는데 또 한국을 해서 캐나다로 와가지고는 또 어떤 이민의 환경이라는 어떤 다른 환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친구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었죠. 예. 그래서 K양 이후에 몇몇 탈북자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는 뭐냐면은 일단 같은 말 쓰는 외국인. 예. 같은 말을 쓰는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극강의 적응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탈북자 출신들 중에서 한 명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식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체 장기 위장이 많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세팅이 이미 돼버렸어요. 아마 북한에서 과식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극소량의 음식만 먹고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이미 설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보세요. 앞으로 점점 식료품 값이나 쌀 값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곡물값이나 식료품 값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선교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도 잘 사는 나라 출신들은 최빈국 국가의 로컬 피플들과 맞춰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안 좋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됐고 뭐 선교 사인 척하지만 양아치들이고 이런 사이드의 측면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나고 자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주고 내려가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준치라면은 그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간다 치면은 북한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서 여기를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집트가 굉장히 힘든 나라죠. 예. 미전도 종족이고 중동 지역이고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대적하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한 사역비, 그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후원 받는 돈이 한 800불, 1000불 되나 봐요. 이것도 굉장히 적게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 800불, 1000불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 헌신해가지고 선교하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로컬 사람들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600불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자기가 엄두가 안 난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러한 어떤 한계들을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버벅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봐요. 예. 탈북을 해도 어떤 개인차라든지 지역차라든지 적응 능력이 확연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친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K양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집안이 좋았고 여러 여건 때문에 한국적인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많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한국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어떤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깡촌 출신이나 시골 출신들은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적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통일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여러 재건 사업도 함과 동시에 여러 산업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전자보다는 그래도 후자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의 위장은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극소량의 식량을 가지고도 생존이 가능하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갖추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환경의 산물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미존도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그 열망이 있어도 내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한국이면은요 어느 삶의 그 레벨이 있거든요. 미니멈 레벨.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환경의 산물이니까. 그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음식이 맛있거나 하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탈북자 출신들은 과식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위장이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까지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은 그때 뭔가가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에서 적응을 하려면 얼마나 심적인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돼서 그들이 탈북을 하는 것보다 여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나 다른 도움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관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장기는 극소량의 음식으로 생존과 적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최빈국의 어려운 미존도 종족 국가에 가서도 얼마든지 로컬 사람들의 눈높이로 심지어는 그 눈높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도 맞출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약간 좀 이외의 얘기긴 하지만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표지판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그 아시아 쪽 국가들은 이미 합의를 본 거죠. 그 시작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일본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한국으로 이어져서 중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기네들의 견고한 죄는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독재가 3대가 이어진 나라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 전에 다 끝났고요. 다
망했는데 여전히 여기만 70년 거의 가까이 지금 가고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뚫리면서 여기가 쭉쭉쭉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국가들 사이의 나라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못 믿어지신다 시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아시안 하이웨이 치시면 한가득 나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아마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미존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북한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예.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적인 접근도 뭐 맞는 얘기들도 있고 필요한 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K양,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소식이 끊어졌는데, 북한에서 이제 강을 건너다가 엄마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잡혀서 뭐 이제 감옥으로 갔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를 빼내려고 뭐 이제 돈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근데 정권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비용이 너무 올라서 사람을 하나 빼오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어려워한다. 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아무튼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